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평소에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 역시 돌아온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얼마 전 현실로 증명이 되었죠.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바로 그 일 때문이에요. 당시 저는 우리나라 3대 명문대 중 하나인 K대학교 법학과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무언가에 꽂히면 꼭 해내고 마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런 제게 공부는 자존심과도 같은 거였죠.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고요. 저희 엄마한테는 고액 과외 한번 받지 않고도 명문대에 진학한 딸이 늘 자랑거리였어요.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 아빠가 운영하시던 건축 관련 회사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에 시련이 닥치기 시작했죠. 살던 집에서도 이사를 해야 했고 전업주부였던 엄마도 일을 하셔야 할 정도로 집 사정이 좋지 못했어요. 어수선한 환경 때문인지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놓친 적 없던 장학금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계획에 없던 휴학을 하게 되었고요. 당장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이라도 내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평소 저를 예뻐해 주시던 엄마의 친구분 도움으로 대형 로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로펌이라니. 비록 아르바이트였지만 전 꿈의 직장에 다니게 된 게 마냥 좋기만 했어요. 나도 빨리 이쪽 일을 하는 버젓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출근을 했죠. 로펌에서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눈에 띄지도 않는 청소나 잔심부름이 고작이었지만 타고난 머리로 일도 빨리 배우고 야무지게 잘하니 사무장님들이 예뻐해 주시더군요. 덕분에 저는 아르바이트였지만 일의 재미를 느꼈고 저도 로펌의 일원이 된 것 같아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로펌에 완벽하게 적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보다 6살 많은 젊은 사무장님과 친해졌어요. 당시 제 연애 경력은 또래 남자친구랑 100일 정도 사귄 게 고작이라서 어른 남자의 매력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죠. 사무장님은 외모도 뛰어난 데다 옷도 잘 입고 말솜씨도 좋아서 여직원들이 호감을 갖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자신감 하나는 어디서도 빠지지 않는 저였지만 정직원도 아니고 아직 대학 졸업도 못한 처지라 짝사랑으로 만족하기로 일찌감치 마음을 먹었더랬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날은 월급날이었어요. 모두 같은 날 월급을 받았기에 사람들은 신이 나서 오랜만에 회식을 하자고 했죠. 사실 전 회식은 처음이라 은근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마침 제 환영회를 겸하는 자리라서 저는 폭탄주를 릴레이로 마시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화장실 변기를 잡고 한참을 씨름해야 했죠. 머리가 깨져나갈 것 같아서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할 때쯤 제 눈에 아른하게 사무장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 많이 힘들면 내가 말해줄 테니까 집에 가도 돼. 상냥한 사무장님의 말투에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대로 그에게 입을 맞췄지 뭐예요. 그리곤 술이 확 깨버렸죠. 술 때문인지 창피해서인지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왔어요. 가게가 멀어지자 그제야 저는 길가에서 자책했어요. 미쳤어.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전 당장 내일 출근해서 그 사람 얼굴을 어떻게 보나 걱정이 태산이었죠. 혹시 여직원들이 봤으면 어쩌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제 뒤에서 자동차 한 대가 크락션을 빵빵거리며 다가오더라고요. 놀라서 옆으로 비켜보니 사무장님의 차였어요. 타! 데려다 줄게. 그가 말하더군요. 전 등을 돌려 얼굴을 숨겼죠. 뭐 하는 거야? 그런 대범한 짓을 벌여놓군. 설마 이제 와서 내숭 떠는 건 아니지?
그는 제가 창피해야 할까봐 일부러 농담조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차마 그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었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눈 딱 감고 차에 올랐어요. 운전하는 사무장님의 옆모습을 보니 미친 듯이 심장이 뛰었어요. 제 심장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요. 그래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 생각한 그때 집이 어디야? 거기 내비에 집 주소 좀 찍어볼래? 운전 중이던 그는 제게 말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집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죠. 가깝네? 네. 저는 짧게 대답했고 우리 둘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어요. 이후론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이런 분위기가 불편했던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머리를 굴려봤지만 폭탄주 때문인지 대화거리가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런데 3학년이라고 했나? 남자친구는 있어? 제가 머리를 막 굴리고 있던 그때 그가 먼저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냉큼 없다고 대답하곤 사무장님은요? 라고 되물었죠. 사실 여직원들 사이에서도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 없다 말들이 많았어요. 확인해보고 싶더라고요. 없는데. 그의 대답에 전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집에서 장가가라고 안 하세요? 이상형은 어떤 여자예요? 아까는 떠오르지 않았던 질문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긴 귀여운 여자를 좋아한다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만나는 여자 없냐고 물어보시는 정도라고 대답했고요. 그렇게 그와 있는 시간이 조금씩 편안해질 즈음 애석하게도 그의 차가 저희 집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내친 김에 용기를 내보기로 했죠.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요. 저기 골목으로 가면 편의점이 있는데 우리 가서 컵라면 먹을래요? 저는 사무장님과 좀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라면을 먹자고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우린 편의점 테이블에 마주 앉아 컵라면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이런 거 먹으면 살찌는 거 알지? 사무장님이 절 보며 말하더군요. 그런 말 하는 거 여자한테 실례거든요. 저는 일부러 더 툴툴거리며 말했죠. 술 먹고 아무 남자한테 뽀뽀하는 건 더 실례거든. 사무장님은 귀엽게 입을 삐죽였어요. 그런 그의 모습에 저는 웃고 말았죠. 우리는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에게 호감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린 그날 이후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몰래 하는 사랑이 더 뜨겁다고 우리는 회사에서 연애하듯 만남을 이어갔어요. 화장실에 가면 슬쩍 만나고 점심시간에 티 안 나게 옆에 앉는 등 스릴 있는 연애를 이어갔죠. 그리고 무엇보다 비밀 연애의 묘미는 여직원들이 그에게 관심을 끌려고 작당을 벌일 때였어요. 아무리 그들이 끼를 부려봐도 이미 그는 내 거라는 사실에 전 남모를 희열을 느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제 또래의 남자보다 어른 남자와의 연애는 뭐랄까 그간 제가 경험하지 못한 레벨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와의 시간은 정말 꿈 같았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지방에 사는 그의 부모님이 친척 결혼식에 있다며 서울에 오신 날이었어요.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식장에 다녀와야 했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신다 해서 그 주의 주말은 못 만날 것 같다고 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오시는 건데 당연히 알았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그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부모님께 제 얘기를 했더니 절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지만 이참에 그의 부모님께 잘 보여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급하게 나갈 준비를 했어요. 최대한 얌전한 차림으로요. 그렇게 떨리는 첫 대면의 순간이 왔어요. 왔어? 이 친구가 제가 아까 말한 현주예요. 현주야, 우리 부모님이셔. 인사해.
그의 소개에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인사를 하곤 자리에 앉았어요. K대 학생이라면서요? 지금도 기억하는 그의 어머니의 첫 질문이었죠. 네, 휴학 중이에요. 왜? 어디 유학이라도 가려고 그러나? 요즘은 다들 스펙 쌓는다고 1, 2년 정도는 휴학한다고 듣긴 했어요. 어머님 말에 저는 난감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너무 비참할 것 같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이미 그가 제 휴학 사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거든요. 엄마, 초면에 그런 질문은 좀... 그는 난처해하는 제 모습을 보곤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왜? 내 질문이 실례가 됐니? 그의 어머니는 쉽게 그만두지 않을 눈치였어요. 그래서 전 솔직하게 말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제가 막 입을 때려는 순간 그가 하지 말라고 고개를 가로젓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조건을 많이 따지는 분이라는 걸요. 제가 말을 하려다 그만두자 어머님은 저를 수상하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아무 말이라도 해야 했죠. 곧 졸업인데 제가 너무 사회 경험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휴학하게 됐어요. 제 대답에 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저는 그런 어머님과 아버님을 보며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의 부모님은 지방 중심가에 건물을 가지고 계실 정도로 경제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아들 셋을 모두 유학까지 보내시고 그 건물에 거주하면서 상가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이셨죠. 그 동네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면서 자식들도 잘 키웠다 소문난 집 중 하나였던 거예요. 법대를 나와 유학까지 다녀온 당신의 아들은 충분히 변호사까지 될 수 있는데 사법고시를 보는 게 귀찮아서 저러고 산다며 저에게 자랑 같은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 남자의 어머니 말씀이니 듣고 있었지만 조금 힘들었죠. 주말이 지나고 로펌에 출근한 저는 일부러 남친 근처에 가지 않았어요. 저의 태도에 제가 삐진 것을 알아차린 그는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하다고 온갖 손짓을 다 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모습이 여직원들 눈에 딱 들어가고 만 거예요. 방금 뭐야? 내가 뭘 본 거지?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저는 탕비실로 끌려가 언니들한테 둘러싸인 채 질문 세례를 받았고 무슨 치조라도 당한 양 기가 쪽쪽 빨리고서야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리로 돌아와 보니 그가 두고 간 듯한 마카롱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퇴근 후 그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사과를 듣고 마음을 풀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로펌에는 우리가 만난다는 사실이 쫙 퍼졌어요. 간혹 짓궂은 장난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어요. 은근히 그런 상황을 즐길 정도로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저와는 달리 남친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탕비실을 지나다 남친과 어머님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거든요. 전화기 밖으로 어머님 목소리가 들리는 바람에요. 어머님께선 남친이 결혼 상대를 찾아도 모자랄 판에 절 만나 시간 낭비를 한다며 무척 화가 나셨더라고요. 당장 헤어지라고 하시는 목소리가 밖으로 쩌렁쩌렁하게 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통화를 엿들었어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만 신났던 제가 한심했고 남친한텐 미안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헤어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전 남친한테 휴게실에서 하는 통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왜 그동안 혼자 힘들었냐고 물었더니 저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랬다고 알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거기까진 괜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복학하려면 등록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그게 왜 궁금하냐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제가 자기 부모님한테 인정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이라도 자기가 시켜주고 싶다고요. 저는 그의 말에 너무 놀랐어요. 제 등록금을 대신 내준다니. 대신 내준데도 받을 생각 하나도 없었지만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었고 그 정도로 나를 좋아하나 싶어 감동을 받았죠. 그런데 학자금 대출을 받는 건 어때? 갚는 건 내가 도와주더라도. 아니다. 그냥 여기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과외를 하는 건 어때? 내가 소개할게. 그게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잖아. 안 그래? 너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그 모습에 좀 전에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실망스럽더라고요.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선 자기 부모님이 인정할 조건을 갖추라니.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조금 전 제 등록금을 내준다는 말에 감동했던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는 제가 말이 없자 기분이 상했다는 걸 알았는지 자신은 저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한 말이지 다른 뜻은 없다며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오죽하면 이 남자가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 돈 없는 서름을 처음으로 절절하게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침부터 초저녁까지 남친이 있는 로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엔 과외를 시작했어요. 저녁마다 수업이 있어서 그와 만나는 시간은 줄었지만 졸업장을 따야 했기에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집에도 아주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좋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과외 받는 학생이 독감에 걸려서 아주 오랜만에 시간이 생겼지 뭐예요. 모처럼 그와 데이트를 해야겠다 생각한 저는 남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만나서 뭘 할까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의 어머니가 대신 전화를 받지 뭐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놀란 저는 사람들도 많은 거리에서 핸드폰에 대고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마침 연락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 우리 전에 만났던 가게에서 만날까? 저는 결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거란 걸 알았지만 어쩌겠어요. 어머님이 나오라니 나가야죠. 그런데 약속 장소에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낯선 여자도 같이 있더라고요. 왠지 불길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제게 여자를 소개하시더군요. 빨리 왔네. 인사해라. 우리 승현이랑 결혼할 애다. 그 말에 전 멈칫했어요. 어머니 옆에 앉아있던 여자는 제게 자신의 명함을 내밀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께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여자 명함에 교수라는 두 글자가 선명히 보이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전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님은 제게 너 따위는 내 며느리가 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싶으셨던 거죠. 이제 알았으면 적당히 빠지라는 남친 어머니의 속내가 선명히 보였어요. 그야말로 이 자리는 저에게 제대로 망신을 줘서 당신 아들한테서 떼어놓겠다고 작정한 자리가 분명했어요.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아무리 싫으셔도 승현 씨 몰래 이러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복학하려고 거의 준비도 끝났어요. 졸업하면 로펌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사법고시 준비해서. 어머머, 사법고시요? 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늘 처음 본 여자가 제 말을 끊고 비웃더군요. 저는 불쾌해서 그 여자를 노려봤어요. 생각 같아선 한 대 치고 싶었죠. 그러자 남친 어머님이 그 여자를 며느리라고 부르며 제게 나를 세우지 뭐예요? 어머 얘, 너 지금 우리 며느리를 노려보는 거니? 얘 웃기는 애네? 고졸인 주제에 꿈도 크지. 사법고시가 무슨 운전면허증 따는 건 줄 아니? 우리 아들같이 똑똑한 애도 힘들어하는 시험을 니깎게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어림도 없는 소리지. 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래도 남친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에 다시 한번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저 모르게 그 사람한테 헤어지라고 압력 넣으신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어머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야 어머니는 제 말에 기가 차다는 듯 콧방귀를 끼더군요.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 내가 언제 우리 귀한 아들한테 압력을 넣었다고 그러니?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까지 데려온 애한테. 어머님 말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혼란스러웠어요. 그런 저를 보며 여자는 더는 못 봐주겠다는 듯 저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건네주더군요. 그녀의 핸드폰에는 다정한 연인의 사진이 여러 장이 있었어요. 그 사진 속 연인은 다름 아닌 제 남친과 바로 제 앞에 앉아있는 여자였어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더군요. 이 사진이 어머님과 제가 일방적으로 그쪽한테 이러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되겠죠? 내가 제자 같아 사는 말인데 어울리지도 않은 어린놀이는 그만하고 나이에 맞게 노세요. 여기 있는 어머님과 여자보다 남친이 더 괘씸했어요. 제가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던 그 시간에 자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너무 분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저를 보며 두 여자는 이 상황이 만족스러웠는지 밝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끓어오르는 화에 도도한 교수님의 머리채를 확 잡아버렸어요. 그 바람에 카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러자 어머니는 소리쳤어요. 어머, 얘 좀 봐. 이제야 본성이 나오네. 없는 집 애들은 꼭 이렇게 티를 낸다니까. 어머님은 끝까지 절 깎아내리시더군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전 화도 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죠. 하지만 여기서 더 성질을 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저는 여자를 있는 힘껏 밀어버리고는 가게를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로펌도 그만뒀어요. 그 사람을 보면 제가 그땐 어떻게 할지 저도 제가 무서웠거든요. 첫날은 울고 다음날은 죽은 사람처럼 천정만 보고 있었어요. 저를 로펌에 소개해 주셨던 엄마 친구분이 로펌에 퍼진 제 소문을 엄마한테 말했더군요. 엄마는 복학을 하라며 등록금을 빌려 오셨어요. 가난 때문에 딸이 그런 꼴을 당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면서요. 전 엄마를 가슴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 미안했지만 그 돈으로 복학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시는 그런 치욕을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전 복학을 했고 정말 미친 듯이 공부만 했어요. 그러던 중 로펌에서 친하게 지냈던 직원을 통해 그의 소식을 듣게 되었죠. 다음 해에 그 여교수와 결혼한다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오로지 성공밖에 없다 생각하며 사법고시를 준비했어요. 목표가 뚜렷해지니 잠자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였어요.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어요. 그 결과 대학 졸업 후 사법고시 최종 합격이란 결실을 얻게 되었죠. 부모님께선 세상 누구보다 좋아하셨고 저는 모처럼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한 것 같아서 무척 기뻤어요. 그리고 얼마 뒤 우리 집에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빠의 사업도 조금씩 펴가서 안정적이게 되었어요. 전보다 규모는 작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더 이상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된 거죠. 지난 몇 년간 고생을 했던 우리 가족은 그날 행복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후 저는 무사히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쳤고 그렇게 바랬던 변호사 배지를 가슴에 달게 되었어요. 전 사법연수원을 좋은 성적으로 마친 덕에 대형 로펌들에서 러브콜을 받았어요. 그중엔 지우고 싶은 흑역사의 로펌도 껴있더라고요. 저는 친분이 있는 직원을 통해 전 남친이 아직 거기에 근무하는지 알아봤어요. 다행히 아직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제야 비로소 복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저는 그 로펌으로 가기로 했어요. 신입 변호사인 저에게 로펌에선 고급 세단 한 대와 억대 연봉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출근 날이 됐어요. 대표 변호사님이 저를 소개하자 로펌 사람들은 다들 놀라는 눈치였죠. 자기들 밑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도맡아 했던 제가
자신들 상사라니. 충격이 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전 남친이었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자 지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더럽고 치사하고 분했던 순간들이요. 당시 그 사람은 제가 로펌을 그만두자 핸드폰 번호부터 바꾸고는 미안하다는 전화나 문자 하나 없었죠. 아마도 다신 볼 일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외한 거죠. 더 기가 찬 건 콧대 높은 와이프한테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했는데 제가 변호사가 되어 다시 나타나니 저랑 다시 어째보려고 수작을 부린다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를 부하 직원 부리듯 하대했고 전 부인으로 인한 트라우마인지 그는 저한테서도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전 남친의 어머니가 자기 건물에 속 썩이는 세입자가 있다며 아들이 일하는 로펌에 찾아온 거였죠. 사무장이랑 상담해도 된다고 말해도 당신은 변호사랑 상담할 거라고 박박 우겨서 변호사들이 일하는 탑층까지 행차한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저랑 딱 마주친 거죠. 저를 못 알아본 어머니는 저에게 공손하게 다가와 이러더라고요. 변호사님, 저 상담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여기 사무장인데 같은 식구니까 모른 척 마시고요. 이 상황이 어찌나 웃기던지 참기 힘들 정도였죠. 어머니, 저는 못 배워서 도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당신이 했던 말을 되돌려 주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황당해하던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도착하자 그제야 저를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 후질구레 하더니 차림새는 못 알아볼 정도로 나아졌구나. 근데 고졸 너 아직 여기서 일하니? 그만둔 거 아니었어? 그 망신을 당하고도 이러고 있다니 넌 참 벨도 없는 애구나. 좀 전까지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니 무슨 병검술도 아니고 얼굴을 싹 바꾸는데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전 남친은 자기 엄마한테 눈으로 저를 가리키군. 엄마, 쟤 이제 고졸 아니고 우리 로펌 변호사야. 더 망신당하지 말고 얼른 나가요.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잡아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막무가내였죠. 믿기 어렵다는 듯 제게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야? 어떻게 고졸이 변호사가 돼? 전 이때다 싶어 눈 딱 내리깔고 또박또박 얘기했죠. 변호사라는 거 어떻게 되는지 정말 모르세요? 아, 맞다. 아드님은 귀찮아서 사법고시 안 본다고 했던가요? 사법고시란 게 귀찮고 말고 할 일인가요? 그냥 당신 아들은 못하는 겁니다. 좀 솔직해져 봐요. 누가 보면 아주머님 아들 이 로펌 대표라도 되는 줄 알겠더니 그냥 속물에 허세에 찌질 그 자체네요. 교양 없이 난동 피지 말고 당장 나가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어요. 제 말에 그와 그의 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며 씩씩거렸죠. 저는 재판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김 사무장님은 오늘 점심때까지 최혜란 씨 사건 기록 내 책상에 가져다 놓으세요. 전 남친한테 업무 지시를 하곤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역시나 소식 빠른 여직원들을 통해 금방 알 수 있었는데요. 저의 변한 모습과 제가 당신 아들을 부려먹는 모습에 펄쩍 뛰던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시면서 응급차에 실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그리고 그 달이 끝날 무렵 전 남친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어요. 그 이유 소식은 저도 알지 못하고요. 처음엔 복수로 시작했던 변호사 일이 밀려드는 사건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전 남친 소식 따위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거든요. 지금 저는 다른 로펌에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준비하면서 꿀같은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쉬는 탓인지 잠시 잊고 있던 옛 생각이 떠올라 이렇게 긴 글을 적어보게 되었네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